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토론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죠? 예, 부족했을 텐데 뭐 우리 계속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 있는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조부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쭉 해볼게요. 이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리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을 말할 수는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거 논리적 모순 에이즈도 퍼뜨리 잘못된 근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뭘 좀 생각을 했냐면 의견 자체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어떤 잘못된 근거에 기반했을 때는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란 옷을 입었다고 비난하고 조롱했다. 혐오긴 혐오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한 느낌이다. 또 애매하다. 그렇죠? 2회나 10에 비해선 집단이나 소수자를 집은 건 아니다. 혐오하고 일치하진 않는 것 같다. 속성이 아니어서 혐오까지는 아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근거들이 잘 제시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일단 파란 옷 입은 것을 비난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다 문제 삼으려고 혐오 표현이란 개념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있을 수 있냐면 혐오는 아닌데 나쁜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표현할 때 이거는 혐오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참 잘했습니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죠. 혐오는 아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옷 입었다고 비난하는 거는 그 자체로 나쁘긴 해요. 예, 그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혐오라는 말로 포착해내기에 적당한 말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표현에도 여기 그래도 여러분 반응에도 나오지만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이유는 파란 옷을 입었다고 놀린 것 자체는 나쁜 행위일 수 있는데 파란 옷 입은 집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집단에 대한 건 아니지 않냐.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의 문제를 표출했을 뿐이고 그거 자체가 이제 나쁘다고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파란 옷 이게 남의 옷차림 갖고 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지도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혐오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반이라 혐오는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이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사실이냐 허위냐가 혐오를 가리는 중요한 문제냐 하나의 기준이 되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혐오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혐오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다음 이런 것도 아주 재밌는 기적이네요. 사실이라서 혐오가 아니다. 통계청의 일이라서 일이 다 혐오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반화는 있다. 사실이긴 한데 이걸 바탕으로 여자는 전부 다 오태라고 하기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어 좀 불편하다. 근데 혐오까지는 애매하다. 결론을 내리는데 오류가 있다. 앞다는 괜찮다. 예.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성의 수학 점수는 남성 집단보다 낮나요? 실제로? 이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예. 이게 이제 그 수능 점수하고 일제고사라 그러나요? 그거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뒤집혔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점수는 여성이 높아진 지 오래됐고요. 마지막 남은 과목이 과학하고 수학이었어요. 이것만 남성 평균 점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과학은 더 먼저 무너졌고 5년 전인가 역전이 됐고 수학도 2, 3년 전에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돼서 지금은 전 과목을 여성이 다 잘합니다. 전 과목을 수학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혐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논거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혐오다라는 건 저는 그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 명제가 맞다면 뭐 2016년에 넘어섰다고 칩시다.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2016년 이전에는 저 말을 해도 되고 팩트니까 2016년 이후에는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2016년 이전에는 저런 말이 어떤 편견이나 조장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팩트니까 2016년 이후에는 거짓말이 됐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저런 말은 혐오 표현이 되는 거냐, 편견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 던진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팩트냐 아니냐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거짓말로 혐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팩트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혐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젊은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도 사실 팩트예요. 뭐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진 않지만 미국에서 젊은 흑인 남성들의 범죄율이 높은 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도 한번 미국 가가지고 젊은 흑인 남성들의 범죄율이 높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미국 가서 아마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난 팩트인데 왜 팩트 얘기했는데 왜 문제냐? 나는 계속 그런 얘기하고 다니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은 또 한 번 인생에 좋은 경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용납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팩트인데 왜 그런 말을 못하죠? 팩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여기 이제 학생이 잘 적어놓은 것처럼 일반화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일반.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집단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집단 내에도 다양성이 있는데 수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흑인 중에 범죄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단을 범죄자로 다 몰아가게 되면 또 수학을 못하는 거를 몰려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놓치게 되고 그 집단은 그냥 전부 다 뭔가 못하는 게 돼버려요. 이거는 그 집단의 구성으로서 너무 불리한 거죠. 어떤 사람이 여성을 보면은 여성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얘는 수학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차별인 거죠. 흑인을 보면은 무조건 범죄율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류를 한다? 그럼 너무 폭력적인 일이죠. 그 자체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여성의 수학 점수는 70년대에는요 굉장히 낮았어요. 왜 낮았을까요? 이건 차별의 결과거든요.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수학적인 머리가 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늘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수학 좀 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무슨 수학이냐, 이거 잘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수학을 잘하지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거 의심하게 되고, 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 이렇게 기회를 줄 때도 여학생들한테는 수학 쪽의 어떤 재능을 살려주기보다는 다른 쪽의 재능을 살려주는 일들, 이렇게 성별 이분법적인 교육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7, 80년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되게 힘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문과, 이과 이런 거 결정할 때 그래도 뭐 아예 없진 않죠. 아예 없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진 않은데 어쨌든 예전에는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차별의 결과거든요. 차별의 결과. 편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젊은 흑인 남성들의 범죄율이 높은 거는 차별의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팩트라고 이야기해서 그 차별을 더 강화시킨다? 이건 아무리 팩트라도 용납될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팩트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또 팩트가 아닌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사실 중에 조금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안 좋은 사실이잖아요. 안 좋은 편견. 네. 좋은 쪽의 편견을 드러내는 건 괜찮을까요? 좋은 쪽에. 근데 이것도 꼭 좋지만은 않아요. 물론 나쁜 쪽의 편견을 주장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꼭 좋지는 않습니다. 또는 그 어떤 집단에 속한 개인을 보고 너는 아니라서 난 네가 좋아. 네 집단은 범죄율이 높은데 너는 참 범죄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좋아. 이걸 보고 그 개인이 기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젊은 여성들은 사치스럽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잖아요. 명품 뭐 소비만 하고 막 이런 걸 한다.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 너는 검소해서 되게 좋아. 여성들은 내가 굉장히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참 그런 게 난 불만인데 너는 아니어가지고 내가 진짜 넌 너무 좋아. 이러면은 그 말을 들은 여성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나는 예외를 인정받았으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불안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근데 너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한 계속 그런 식으로 의심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어쩌다가 약간 뭐 비싼 물건 사는 걸 봤어요. 너 급 실망을 하겠죠. 너도 마찬가지였구나. 결국 본인이 너는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지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불안한 지위를 잠시 누리고 있었을 뿐이죠. 거기에 안주해서 또는 거기에 만족해서 나는 아니라고 인정받았으니까 난 너무 특권이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야 네가 나를 아무리 예외로 인정해도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 중에 이런 건 있어요. 뭐 한국에서 장애인의 이미지가 미디어에서 이렇게 비춰질 때 보면 되게 어떤 식으로 비춰집니까? TV 특히. 나쁘게 장애인이 그려지는 TV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방송이 그렇게 후지지 않거든요. 우리 방송이 그렇게까지 개념 없지가 않아요. 대개 장애인들은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그리냐면 이 프로그램 영화도 그렇고요. 보면은 되게 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뭘 극복해내고 뭐 그다음에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또 비범한 능력을 가진 뭐 정신장애인 묘사할 때는 이게 뭐 정신장애인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비범한 능력이 있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묘사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많이 그려져요. 장애인이라는 이미지. 나쁘게 그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뭐 마라톤 해가지고 승리하고 결국 마라톤 완주해내고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 결국 공연해내고 다 좋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도 있고요. 불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마라톤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실패하는 장애인도 있어요. 사기치는 장애인도 있어요. 우리가 편견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지 좋게 대하는 것도 또 이건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는 이제 개인을 이제 조금 구분해줬다 그랬는데 집단 전체를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이제 그런 미디어 방송이 많다. 그런 방송이 많고 그런 분위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뭐 그 자체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그런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 학생을 진짜 만났는데 뭐 이렇게 도전도 잘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되게 못됐고 막 이런 장애인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장애인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뭐 사람은 다양하니까 뭐 누구나 다 도전적인가 뭐 누구나 다 성실한가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럴 텐데 장애인이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장애인은 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 너무 의지박약인데
왜 장애를 극복할 생각을 못하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비장애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도 때로는 차별이 될 수 있다. 그 집단에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그럼 장애인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역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묻는다면 똑같이 다루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의사를 다룬 드라마다. 그럼 의사 10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장애인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누구 뭐 이렇게 뭐를 그린 영화다. 그렇죠? 어떤 뭐를 그린 영화다. 그 중에 한 명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이고 누군가 한 명은 자연스럽게 뭐 이주자고 뭐 누구 한 명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맨날 주인공만 시키고 잘 보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애인은 주인공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6, 7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흑인 육상 선수 흑마에 비유했다. 백인 역도선수 백마. 요거는 이제 1조에서는 두 개를 이제 엮어서 해놨네요. 예, 이거는 이제 비교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혐오 표현이다, 인종차별이다. 누가 누구야는 말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다. 혐오를 단정하기 어렵다. 타인종은 흑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피부색을 얘기하면 안 된다. 역도와 백마는 맥락이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거를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들어봤는데 1번 파란 옷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역도 선수를 백마에 비유하고 이런 건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처음 들어봤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어냈거든요. 다른 거는 어디서 있는 말인데 그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가상으로 지어낸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흑인을 동물에 비유하는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백인을 동물에 비유하는 말은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제 아이디어예요. 백인 역도 선수를 백마에 비유한 거. 근데 이 백마는 맞지도 않네. 뭘 해야 되나? 백곰이 더 맞겠다. 힘이 센 거니까. 그러니까 백인 역도 선수를 보고 정말 피부색도 하얗고 전 백곰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제가 지어냈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흑인을 흑마에 비유하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방송국에서 중계 방송하는데 이 흑인 육상 선수 잘 뛰는 거 보고 야 정말 저 근육 보세요. 막 정말 저는 경주마 같습니다. 경주 흑마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칭찬이잖아요. 예, 신체 능력을 좋게 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맥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말 자기가 흑인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친해서 내가 뭐 흑인을 차별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절대 오해하지 않은 흑인 친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너 옛날보다 더 검해졌어 뭐 얘기하면은 뭐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맥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방송은 그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들을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 한다? 아무리 칭찬이라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흑인을 동물 취급을 해온 역사가 있어요. 이게 100년 좀 넘었어요. 100년도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취급을 안 하게 된 지. 그리고 그 유산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은 뭐 동물 취급하고 이런 건 완전히 끝났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의 역사에서 지금의 차별도 귀결이 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동물에 비유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혐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다. 더군다나 방송으로 하기에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조 것도 한번 좀 볼까요? 2조는 이제 어차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듬성듬성 이제 필요한 것들만 좀 하겠습니다. 파란 옷은 혐오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집단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슬림의 복장을 가지고 히잡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얘기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종교에 관한 문제, 종교에 관한 문제고 종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수 종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특별히 탄압받지 않는 종교의 어떤 복장이나 행태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파급력이 잘 없어요. 그 말도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남의 종교를 가지고 뭐라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파급력은 별로 없는 반면에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쨌든 소수 종교다 보니까 어떤 혐오를 드러내는 말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야 어디 가서 내가 그 종교란에 이제 불교라고 못 적겠어. 아 기독교라고 적였다가 뭐라 그럴까 걱정. 사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불교 가지고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이 그냥 나쁜 거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개신교 신자라는 이유로 멸시당하거나 차별당할 거다를 걱정한다거나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불교 신자라서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퍼지는 건 얘기가 완전 달라요. 히잡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차별로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걸 늘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런 말들까지 퍼진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또 강의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또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전에 뭘 질문 받았냐면 파란 옷도 혐오 같다는 거예요. 파란 옷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제가 강의한 데가 어디냐면 민주당 당직자 강연이었어요. 우리 상징은 파란색인데 이 파란 옷에 대한 차별 아니냐. 굉장히 그걸 듣고 좀 나름 신선하게 좀 느꼈는데 이거는 충분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파란 옷을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은 지금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고 어떤 집단의 상징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소수 종교가 파란 옷을 상징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파란 옷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예를 든 거는 철저하게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파란 옷에 대한 비난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미래까지 전망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꾸로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문제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혐오는 그냥 이건 신성 모독일 수는 있어도 무슬림 혐오가 뭐 차별을 낳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당장 우리 비행기 타고 한 대여섯 시간만 가면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나오는데 그런 나라 가서는 무슬림 혐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뭐 개신교 혐오는 한국 사회에서 뭐 그 정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구한말의 개신교 혐오는 어떨까요? 이건 엄청 끔찍한 일이죠. 그때는 뭐 사람이 다 죽어났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들고 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혐오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삼조는 뭐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네요, 삼조는. 예. 요거 하나 볼까요? 대림동은 조선족 범죄가 많아 위험하다고 말했다. 요거는, 아까 좀 뭐랑 연장선상에 있냐면, 사실을 이야기한 거와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에 대한 수학 점수 문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조선족 범죄가 많은 건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2016년인가를 기점으로 이 대림동이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중국 동포들인데 중국 동포들이 이제 그 연변에 살다가 한국에 이제 건너와가지고 뭐 이 대림동 일대에 일종의 이제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하여튼 재밌는 것도 많고 어떤 중국 음식도 약간 한국의 이 중식당하고 조금 다른 중국 본토의 이런 맛도 좀 있고 요즘은 이 중국 냉면 근데 중국 냉면 좀 재밌는 게 이 표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가게마다 중국 냉면은 다 달라요. 짜장면은 맛이 비슷한데 냉면은 또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맛본 또 재미도 있고 이런 한번 가보시면 좋은 곳인데 어쨌든 예전에는 조선족 범죄가 실제로 좀 많았어요. 근데 2016년 이후는 오히려 범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말은 2016년 이전에는 팩트니까 말하면 되고 지금 팩트 아니니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거짓말이니까 문제고 2016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뭐랑 비슷합니까? 아까. 흑인 범죄를 높이니까 흑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만약 조선족 범죄가 많았다면 그거는 차별과 편견의 결과거든요. 결과인 것이지 그 어떤 집단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 표현해 주신 것처럼 너무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것 자체는 늘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일반화가 소수자 집단을 향할 때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역 집단에서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은 너무 깍쟁이 같아서 정말 짜증나. 이거는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서울 사람들한테 타격을 주지는 못해요. 서울 사람이라는 건 한국의 다수파거든요. 숫자도 되게 많고요.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일반화한 건 맞아요. 서울 시민은. 근데 서울 시민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해요. 그건 숫자가 너무 많고 서울 시민 자체가 다수자의 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 지역에 대림동은 위험해라고 했을 땐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대림동에 대한 혐오가 될 수 있고 대림동에 있는 분들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어요. 범위도 좁아진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강화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하죠? 일반화하는 것 자체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요. 요건 어떨까요? 요건 머리 벗겨졌다고 뭐라 그런 거. 요것도 이제 자, 한번 보죠.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삭발 해외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 이 또 날카로운 얘기네. 원에서 삭발보는 선천적으로 머리 없는 경우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반대 속성을 생각해보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런 것도. 그럼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벗겨졌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거는 이제 뭐랑 연결시켜서 봐야 되면 안경하고 좀 보면 돼요. 안경. 이건 이렇게 한번 사유 실험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창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학생들을 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한 학생을 보고 안경을 쓴 학생이 있네요. 진짜 안경 너무 구리네요. 정말 안경 쓰지 말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안경 쓴 사람들도 다 기분이 나쁠까요? 전 특정 학생을 지정해서 얘기했어요. 안경 참 구립니다. 다시는 이런 안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다른 학생도 기분 나쁘겠냐라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그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러다가 내가 이 비전 렉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안경 썼다는 이유로 또 이런 과시를 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앞에 가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먹는데 그 점원이 안경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 안경을 싫어하는구나. 이러다가 안경 썼다는 이유로 취직도 못하고 어디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맨날 어디 가면 눈치 보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 안경 지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좀 오버스럽죠.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만약 저한테 그런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 뭘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저 강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내 안경 갖고 이 난리야? 뭐 그러니까 저 개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 말한 사람을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강좌 진행하시는 분한테 항의해도 좋을 만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저런 강사를 내 안경 비난하는 이런 나쁜 놈을 여기 강의를 시키냐 뭐 이런 식의 항의는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제 문제예요. 그냥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히잡을 썼다고 제가 뭐라고 했다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학생 중에 히잡을 쓰는 학생이 있는데 히잡 진짜 어떻게 강의, 줌 강의, 이 신성한 줌 강의에 히잡을 쓰고 오실 생각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당장 벗고 오세요. 이 말을 들었다는 거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그 다른 느낌의 실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떤 점에서 이거는 좀 다르게 느껴지냐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 전개가 돼. 야, 이거는 이거 말한 강사도 나쁜 놈이지만 이게 뭐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일 거다. 그리고 요 다음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설사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먹는데 점원이 내 옷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의식되겠죠. 이러다가 내가 강의 시간에만 이런 욕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취업할 때도 다음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내일 그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히잡 입고 가도 되나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돼.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이 끔찍한 문제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차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안경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나 파란 옷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하고 히잡은 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3조건은 여기까지 한번 보죠. 파란 옷하고 안경은 제가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1, 2, 3, 4번에서. 그렇죠. 1번하고 3번을 분명히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선명하게 대비가 좀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2번은. 근데 3번은 조금 애매해요. 저는 1번하고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경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느낌상 파란 옷 갖고 뭐라 그러거나 안경 갖고 뭐라 그러는 건 불쾌함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나요? 안경이라는 게. 네. 파란 옷은 예를 들면 파란 옷 때문에 차별을 받았으면 다음날 노란 옷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경은 그렇게 하긴 어렵죠. 내가 나름대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유롭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지금 제 애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교실에 한번 갈 일이 있는데 1학년도 한 3, 40명 중에 10명이 안경을 쓰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때는 제가 한 60명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반이 컸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근데 저 하나였거든요. 근데 한 2, 3학년 될 때까지 안경 쓴 사람이 반에서 저 하나였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저보고 안경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근데 요즘은 안경 그럼 어떨까요? 너무 많은 안경들이 일어나겠죠. 일단 특정도 안 되고 뭔가 어떻게 이게 차별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돼버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안경이라는 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렇게 노골적인 차별은 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뭐 취업할 때 안경 쓰면 좀 불리한 직업들 같은 거 남아 있잖아요.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 쓰면 안 된다거나 뭐 일부 여성 서비스직에서 안경 쓰면 뭐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2번을 대비시킨다고 했을 때 3번은 중간에 있긴 한데 좀 1번에 더 가까운 1번에 좀 더 가까운.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어요. 1번과 2번 중간에 있는데 1번에 가까울까요? 2번에 가까울까요? 2번. 예, 2번에 조금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번에 비해서 4번에 조금 더 가깝죠. 왜냐하면 안경은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는데 머리가 벗겨진 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안경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안경을 쓰잖아요. 그 때문에 뭐 근데 참고로 저는 제가 그 안과에서 이제 얘 안경 써야 됩니다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우셨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걸 인지할 만큼의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우리 아들이 안경을 써야 되다니 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과 가서 안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그냥 뭐 올 게 왔구나. 우리 애도 안경 쓰는 다수 중에 한 명이 됐구나. 그리고 또는 뭐 어차피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절반 이상의 안경 쓰는데 좀 빨리 쓰게 됐구나. 뭐 이런 정도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머리 벗겨지면 울고불고 하나요? 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4, 50대 되면은 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 30대 남성들 탈모는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불편함이 되고 이걸 가지고 놀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집단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사유 실험한 거 어떤 우리 머리 벗겨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아 머리 벗겨진 진짜 흉하네요. 다음부터는 가발이라도 꼭 쓰고 오세요. 막 이러면은 우리 이 렉처 듣는 다른 학생 중에 머리가 벗겨진 학생 또는 지금은 가발을 썼는데 사실은 머리가 벗겨져서 가발을 쓰고 있는 분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이런 문제들 이렇게 이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하지만 히잡 정도로 강구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 3주에서 토론한 내용이 아주 좋은데 해외에서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멋있다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편견이 훨씬 덜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래서 머리가 좀 벗겨진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싹 밀어버리죠. 탈모는 원래 이제 남성들 문제인데 되게 여성들도 있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벗겨진다 싶으면 그냥 다 밀어버려. 싹 밀고 버려.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그래서 저는 이거는 2번보다는 좀 약하다고 보는 게 히잡에 대한 편견은 언제 없어질 거냐?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언젠가 없어져야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머리 문제는 뭐 조만간 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4번보다는 2번이 훨씬 심각하다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4조에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아까 이제 토론 다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재밌는 거죠. 말처럼 굉장히 빠르다는 표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별 문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에 비유하면 되는데 굳이 색깔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꺼림직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분석을 할 뿐이지 감각 자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전 정리만 할 뿐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맥락이 중요할 것 같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맥락이 중요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통계적 사실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또 표현의 차이도 있겠죠. 못한다라는 말하고 학습력이 낮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걸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혐오 표현 뭔지 잘 모르면서 지금 다 쓰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감각이 다 맞아요. 근데 좀 저는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력이 낮다라는 정도로 바뀌면 덜 혐오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되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번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통계는 왜 필요하죠? 남녀를 왜 구분해서 통계를 내야 될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한쪽 성이 수학을 많이 못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서 평등하게 만들려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통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통계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논문에 남녀 수학 점수의 차이 이런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 사실 이제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남녀가 수학의 어떤 머리가 좀 차이가 나는가.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머리로는 사실 규명이 잘 안 돼요.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럼 요인이 뭐겠습니까? 문화적인 요인이에요. 편견, 정말 여자는 수학을 못할 거다. 그런 것들이 계속 수학 점수를 낮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려면 통계가 있어야죠. 그럼 제가 논문에 여성은 수학 점수가 좀 낮다, 학습력이 낮다라고 논문을 썼으면 그 논문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목적과 취지 자체가 여성을 비난하려고, 여자 수학 점수를 낮은 존재로 만들려고, 또는 실제로 어떤 채용을 할 때
같은 값이 이 수학 점수를 뭘 봐. 두 사람이면 그냥 남자 뽑아. 우리 회사에서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남녀가 마지막까지 올랐으면 당연히 남자가 잘할 거야. 이렇게 작동하는 건 이건 차별이 맞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작동한다면은 이제 그런 불평등한 어떤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오조 같은 경우에도 뭐 통계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요것도 좋은 지적이죠. 7번은 백인이 약자인가가 모호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자를 향했을 때와 아닐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동물에 비유하더라도 약자 집단을 동물에 비유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참고로 혐오할 때 많이 비유되는 동물 중에 하나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해외 뭐 제가 너무 나쁜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어떤 민족 집단이나 소수 집단을 박멸하자 이럴 때 하는 게 쟤네들 진짜 바퀴벌레 같지 않아? 다 없애버려야 돼. 박멸해야 돼.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약간 끈질기잖아요. 계속 밟아도 나오는 이런 이제 편견 더 씌울 때 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강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해도 예를 들면 무슨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 이런 기본적으로 강자거든요. 정치인들 다 흡혈귀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별 타격이 안 돼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이제 박지성 예를 들었던 건 왜 그러냐? 박지성 예를 들었나요? 제가 누굴 예를 들었었죠? 6조에 나왔나? 박지성. 이것도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박지성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봐 손흥민이라고 치고 손흥민을 비난 조롱하는 거는 괜찮냐? 손흥민은 그거 듣고 기분 나쁠까요? 손흥민 선수. 네.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손흥민 저도 이제 영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을 때 이제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에 막 뛰고 있었거든요. 박지성은요 영국에서 수입으로 쳤을 때 한 100위 안에는 드는 사람이었어요. 손흥민은 지금 한 30위 안에는 들 거예요. 소득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축구 선수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한국에서의 축구 선수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잖아요. 여러 야구 선수 이름 한 명도 모르시는 분들 여기 많을걸요. 작년에 MVP가 누구였습니까?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최고 인기 구단이면 기아 타이거즈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누구예요? 대표적인 선수 4명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야 메뉴의 유명한 선수 누군지 얘기해봐. 그러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을 대요. 네. 박지성은 메뉴에서 서너 손가락 안에는 들었던 메뉴는 제일 인기 있는 축구 클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한술 더 뜨죠. 손흥민은 런던에 있는 축구 클럽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토트넘 핫스퍼의 넘버1 선수예요. 넘버1. 박지성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는데 손을 모르는 영국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박지성, 손흥민 보고 원숭이 갖다 놀렸다?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손흥민은 다른 의미에서는 엄청난 강자예요. 외국인이라는 거 빼고는 영국에서 완벽한 강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영국 축구장에서는 쫓겨나고요.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박지성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속해 있는 집단, 동양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표현을 이해할 때는 그 개인을 공격하더라도 그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강자로 치면은 대통령 정도 되면 좀 강자인가요? 대통령? 네, 대통령 정도 뭐 강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심한 욕해도 괜찮아요. 네.
대통령은 좀 그런 거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무서울까요? 아니, 그렇게 경을 강력하게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근데 저는 누가 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무섭죠. 저는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잡아가야 되고 또 경찰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좀 대통령에 대한 욕을 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소수자의 속성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뭘 건드리면 안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속성 뭐가 있을까요? 입모양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욕해도 되는데 대통령이니까 뭘 욕해도 상관없는데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되는데 욕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건 좀 그렇다. 여성. 그렇죠. 여성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조장할 수 있거든요. 위험해요. 또 김대중 대통령은 뭐 갖고 욕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실래나? 김대중 대통령은 장애가 있거든요. 다리를 좀 절어요. 한쪽 다리를. 근데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이렇게 왜 우리가 흉내 내려면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 저는 걸 갖고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뭐 코미디화 이런 거는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갖고 놀리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 갖고 흉내를 내면 안 돼. 다른 걸로는 아무리 뭘 해도 괜찮아요. 대통령은. 힘이 센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건 안 된다. 근데 거꾸로 그 집단이 약자인 집단은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도 공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 거 이런 내용들을 쭉 했습니다. 뭐 대체로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뭐 적어놓아 주신 게 너무나 다 말이 되는 거고 다만 요 맥락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를 계속했냐면 뭔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좀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고 막 감옥 보내고 이런 거에 솔직히 찬성하진 않아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매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한 토론하는 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이건 이래서 나쁘다. 우리가 희작 갖고 놀렸다고 감옥에 보내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놀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런 비전 렉처 강의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야 그거는 잘못하면 혐오 표현돼. 너 아무리 농담이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라는 게 뭐 그런 말하는 사람들 뭐 법정에 세워 다 이렇게 꼭 얘기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그래도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는 게 좋겠어. 한 번은 넘어가는 두 번 하면 너 진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건 경중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정말 한 번 말한 거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좋게 좋게 얘기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혐오 표현이나 이슈 자체가 단순하게 모 아니면 도식으로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토론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혐오 표현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해악이라든가 또는 혐오 표현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약자인 집단한테 갔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대한 비난을 다 혐오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게 이러한 식의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 표현 개념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하면은 아까는 이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말이 나오죠.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정의.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무조건 혐오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효과. 이런 효과가 없다면은 그냥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지 혐오 표현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이 효과가 있다면은 이제 혐오 표현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요런 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이제 여러분들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 이제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제일 밑에 편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증오 범죄가 있고 집단 학살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부터 쭉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편견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은 그 편견을 표출시켜낸 거예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차별은 행동에 옮긴 거예요. 뭐 해고를 한다거나 그렇죠?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거. 증오 범죄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집단 학살은 아예 뭐 말살을 시키는. 근데 이 네가 5가지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연결되어 있는지는 좀 느낌이 오시죠?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고 다 혐오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요즘 혐오 표현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편견이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의 어떤 주류들에게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감히 그런 말을 못했던 거죠. 감히 그런 말. 그러니까 혐오 표현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뭔가가 더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분노가 엉뚱하게도 소수자에게 표출되면서 편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견은 기본적으로 상대편을 열등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 열등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 열등한 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을 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폭력은 왜 가할까요? 폭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일로 와봐 그랬어요. 근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너는 오기 싫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은데 계속 오라 그래요? 근데 야 네가 뭔데 안 와? 그러면 가서 때렸다. 이러면 폭력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되나요? 상대방이 만만할 때. 또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즉 나보다 뭔가 열등한 집단이나 사람이 그렇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라는데 안 왔을 때는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늘 폭력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단이 열등해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편견 때문에. 그러면 그 집단의 누군가를 향해서 야 일로 와봐 근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안 오지? 내 말을 왜 안 듣지? 이러다 보면 주먹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요. 혐오 표현도 반드시 있고요. 차별도 반드시 당하고요. 증오 범죄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토론하실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혐오가 뭐가 문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뭐 거창한 거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사소한 것도 좋고 뭐 거창한 것도 좋고 당연히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좀 이야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정리해서 아까처럼 거기다가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리는 제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들을 잘 취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20분이니까 10분 또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길지 않게 하지 한 15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4시 30분까지 휴식하시고 4시 45분까지 토론하셔가지고 4시 45분에 다시 시작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